여기는 이제 칼리오페님이 투자하신 네네. 원룸입니다. 그 포제스 한강 옆에 있는 네, 원룸에 와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서 확실히 이번에는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잖아요.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보도 너무 많고 이분들이 이미 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냐.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습 효과인가요? 벼락거지와 그 폭등장을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면 막 단톡방에 거래 찍었다, 거래 찍었다. 원래는 이게 중개사들도 요즘은 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네. 빨리빨리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실시간으로 중개사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있고, 더 내로 약간 이렇게 거래 신고는 바로 하지 않더라도 인적 자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네. 바로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떤 데이터 통계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알아버려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제가 알고 싶지 않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의 뭐 계좌 거부 뭐 이런 거 알려주던데요, 톡방에다가. 금리도 네. 저희가 그때 지난달에 찍을 때만 해도 금리가 내려가는 건 확실히 한데 언제 내릴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였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미국의 연준에서도 아직 이렇다 저렇다 요랬다 저랬다 막 이런 상황인데 뭐 캐나다, 유럽에서 다 내려버리니까 뭐 이제는 뭐 2%대 금리 뭐 이러니까 생각보다 금리도 빨리 하락을 한 거죠. 진짜 무슨 주담대 2%대가 벌써 네, 나오고. 네, 2%대. 저 아는 언니가 하락기 때 그 하락하기 전에 이제 강남에 꼬마 빌딩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자만 내면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하고 있으니까 네. 금리가 너무 높아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6점 몇 프로 이렇게 내고 있다가 엊그저께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칼리야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언니랑 통화할 때 강동구에 아파트 역전세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 지금 역전세 걱정이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막 목소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1금융에서 금리를 3%대 갈아탔대요. 6점 몇 프로를 내던 걸 3% 갈아타고. 그리고, 반이 줄어들었네. 그리고 전세난도 생각보다 빨리. 잘 해결이 되고 전세가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지금 다주택자들의 상황인 거죠. 최악이 다 넘어갔다. 이제는 견딜만 해졌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물건을 내주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잖아요. 근데 그 다주택자들이 쫄려야 매물을 금매로 던지는데 지금은 다 살만해진 거지. 온도 차이가 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서울은 굉장히 지금 뭐 신고가 뭐 카톡방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또 여전히 수도권 외곽이나 뭐 충남권이나 이쪽 이하만 좀 내려가도 여전히 좀 내 물건은 왜 이럴까. 또 서울 뉴스는 막 나오는데 내 물건은 왜 이렇지? 내 세입자는 왜 안 구해지지? 이런 경우가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상승 하락 의견이 이렇게 뒤 섞여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기준을 잡고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저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거의 80% 이상이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좀 광역시 정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도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는 편이었고 또 이번에는 더 그게 심화가 된 게 뭐냐면은 취득세 영향이 되게 커요. 취득세가 아직 안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취득세 스탠스가 어떠냐면 투기과열지구 한 채 사고 한 채 더 살 거면 투기과열지구 아닌 거 사. 그러니까 취득세가 두 채부터는 중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투기과열지구 아닌 곳을 매수했다가 투기과열지구를 사게 되면 중과가 돼요. 순서가 투기과열지구 먼저 먼저 사고 그 다음에 한 채 더 가질 거면 비규제 지역 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져도 두 채밖에 못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그거를 정부가 저는 조금 더 가속화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없애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좀 바뀌기 힘들지 않을까. 좋은 거 먼저 좀 사놓고 그다음에 뭐 세제적으로 지금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채를 한다 그러면 좋은 거 하나 일단 하고 그다음에 뭐 하나. 그리고 또 지방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느끼기 싫을 거예요. 계속 왜 저기는 다 신고가 찍고 뭐 배액배상 했다는데 왜 우리는 소식이 없어. 근데 기다리시면 돼요. 한쪽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양극화가 또 심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정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뭐 정책을 분명히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진 자금 안에서 제일 좋은 걸 산다. 투자를 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좀 이번에 좀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서울이 이렇다 보니 뭐야 이거 내 건 안 가는데? 하면서 그러면 이제 칼쌤
제 거 빨리 지금 팔고 빨리 서울로 지금 갈아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방? 취득세가 두 채 이후부터는 계속 중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몇 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만약에 뭐 3채 이상 갖고 있다, 4채 이상 갖고 있다, 이게 처분이 되냐는 거지. 그거를 처분하고 다음 거를 갈아탈 수 없고 대안이 없는데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팔다? 이거는 저는 좀 약간 다음 기회도 걷어차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면 내 거가 오를 차례가 됐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딱 2채 이상은 못 갖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은 그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 다 팔고 내 거 팔릴 때 되면 딴 데는 다 올라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되게 쉽거든요. 빨리 갈아타고 내가 여기 내 거 5천 손해보더라도 2억 오르는 거 사면 되지 뭐. 근데 내가 만약에 5채였다. 네. 5채였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처분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상급지가 가만히 있을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만약에 지방에 뭐 1채, 2채 정도 있다. 그러면은 빨리 해서 지금 갈아타는 것도, 왜냐면 서울 수도권에도 지금 아직 전저점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오르는 속도보다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전저점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오를 확률은, 걔네들이 올라야 지방에 오를 거니까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근데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10채 갖고 있어. 그 처분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는 오히려 그냥 좀 기다리시는 게, 내 거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너무 쫄려. 역전세 때문에 처분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무조건 기다리셔라. 물이 들어올까요? 이제 약간 이제 좀 계속 지켜보면서 경기도, 서울 물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나 지금 평택인데, 나 수원인데, 나 경기도 오산인데, 나 파주인데, 물이 들어올지 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난 상승장 때 올랐던 순서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다 오르고 나서 순서대로 오르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취득세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전세난이 계속 심화가 되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풀 수밖에 없고, 왜냐면 전세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전세가 지금 앞으로 심각해질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니 전세가를 포기해야 되고, 전세가를 잡으려니 매매가를 포기해야 되니, 약간, 왜냐면 추가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둘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중간 어디쯤에서 엄청 머리가 아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계속 공급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데, 공급이 그렇게 쉽나? 지금 해도 늦었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왔을 때 신속통합기획 내놓고 모아타운 내놓고 했는데, 사실은 모아타운은 지금 뭐 첫 착공 소식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신속통합기획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자 해서 따박따박 게 일을 잘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변수도 많고. 변수가 너무 많고, 또 소송이 중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세 상승을 했지 하면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약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30년 차에 다가가는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아니면 내지는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꽤 많거든요. 한강변에도 많고, 뭐 용산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직도 전저점에 머물러 있고, 왜냐면 얘네들은 용적률 때문에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이전에는 뭐 이렇게 특별법이 나와가지고 재건축이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시 리모델링이 쏙 들어가는 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도. 그런 데를 좀 지금 아직 전저점에 머물러 있으니까 급매로 매수를 하시던가. 그러면서 그런 데는 입지가 좋으니까 실거주 하셔도 되고 갭 투자로 하셔도 되고. 너무 상급지는 지금 이미 전고점이 올랐으니까 상급지는 이미 추가 상승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상급지 바로 옆에 있는데 아직 전저점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싸게 사시면 전고점을 따라갈 거니까, 상급지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기신 도시, 선도구역 추진하는 곳들, 그 분당은 저는 선도지역에 지정이 되든 안 되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매년 선정을 하거든요. 한 해에 한 3개 단지 정도는 선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기본 양 자체도 많은데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아이들이 새 아파트가 됐다, 내 거만 안 됐다, 새 아파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아파트의 어느 정도의 가격을, 왜냐면 내 바로 옆 아파트는 신축인데 막 25억, 30억 해. 나는 구축인데 재건축 뭐 하려다가 못했어. 그렇다고 20억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면은 잠실주공 아파트 그 옆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 가격 차이가 나요? 안 나잖아요. 네, 만만치 않죠. 네. 진짜. 그리고 만약에 잠실주공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30억이 됐어요. 30억이, 40억이 됐어. 물론 지금 좀 약간 조합원들은 평당 1억은 넘을 거다. 이제 2억까지는 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2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1억만 간다 하더라도 40평형을 무상 공급 받으니까 그럼 40억이잖아요. 그럼 옆에 아파트들은 구축이 그때는 더 되어 있을 텐데 쫓아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옆에 아파트 신축이 들어왔을 때. 분당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금이 허용되는 선에서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그러니까 지금 선도구역에 오히려 지정이 될 거 유력한 아이들 말고 배액배상 받았잖아요. 그 뉴스 나왔잖아. 억대입니다, 배액 배상이. 그런 비싸게 올라간 그런 애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선도구 이번에 안 되더라도, 왜냐면 매년 선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분당은 신축 가격이 또 받쳐주잖아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분당은 내 자금이 허락하는 선에서 진입하시는 게 어떻겠냐. 분당 갈 돈은 없는데요? 분당 갈 돈 없어. 그러면은 3본 너무 싸거든요. 3본 너무 싸요. 지금 5억도 안 하거든요. 역세권, 초역세권에. 근데 문제는 조금 분당만큼 뭔가 가시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게, 가시화되면 될수록 지각비는 낼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이 사라질수록 당연히 내가 돈으로 더 줘야지. 왜냐하면 매도자의 불확실성도 사라졌잖아.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가격과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데, 내가 좀 싸게 살 거면은 약간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 입지적으로 언젠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 잘 골라가지고, 뭐 중동이나 일산이나 뭐 삼본이나 아직 가격 다 눌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매수하셔도 되고. 3번도 재건축의 관점에서. 재건축 관점에서. 특별법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되게 혜택이거든요.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연기된다는 게 엄청난 큰 혜택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그게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재건축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추진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때는 어떤 법적 지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 하는데 몇 억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전진단 해서 통과가 됐어. 그러면 우리 통과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아가지고 그 비용을 내가 되찾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죠.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와해가 되거나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농물이 떨어지고 막 벽에 균열 빡빡 가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진짜 못 살겠다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애지간한 연도수 28년, 29년 이런 데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줘 버린 거지. 그러면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훨씬 마음이 가볍잖아요. 안 받아도 돼. 일단 추진하고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혜택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기 신도시들은 기존 인프라가 다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지고 인프라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학교, 뭐 일자리, 교통 다 되어 있고, 거기다가 교통은 추가로 더 좋아지고, 일자리도 계속 더 들어오고,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거주로서 만족도가 일단은 높고, 그다음에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전세가가 낮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기 신도시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막 가격과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서울의 뭐 그런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하든 갭 투자를 하든 계속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주 대책 만들어 놓는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앞에 선도구역들을 해서 걔들이 어떤 이주 수요를 거기서 맞추든지, 뭐 용적률을 더 올려가지고 잠깐 그런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이주를 한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계속 전세가가 오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획기적인 이주 수요 대책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 하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으로는. 뭐. 빵이 아니라 했잖아. 김현미 언니 너무 좋아하는데 빵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발표가 언제죠? 선도지구. 연말쯤, 11월, 12월쯤. 되고, 지금 각 일기 신도시마다 선정 기준을 원래 국토부에서 냈었는데 각 지자체마다 다시 내놨거든요. 왜냐면 각 특성을 그렇죠. 국토부에서 다 모르니까 분당이 조금 변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지.
이렇게 처음에 국토부에서 내준 걸로는 이 단지도 빼야 되고 저 단지도 빼야 되고 얘가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넣어주고 저것도 넣어주고 약간 조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발표 나기 전에 좀 움직이실 분들은 그 전에 그럼요. 움직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저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제가 선도구역 이거 얘기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매도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훨씬 높고 불확실성 사라질수록 가격은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단칼에 지금은 재건축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게 2월이었거든요. 110 대책 나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그렇게 됐잖아 시장이. 그 배액 배상 당한 게 거기잖아요. 분당이잖아요. 배액 배상이 낮다라는 것 자체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배상을 해준 거잖아요. 그 배액 배상을 해주고도 나는 먹을 게 그게 있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의견이 다르다고 쫓아내는 거는 조금 심한 거. 그래서 제가 호랭이 나오게 됐죠.